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실실 총무기획부 송성훈입니다. 이번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제도 현안을 주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기관 단위 도입 추진 경과, 연구행정개혁 추진계획, 연구 근접 지원 인력뱅크제 제도 안내 및 운영 현황, 본부분 간접비 예산 현황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기관 단위 도입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는 국가 R&D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특례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대는 연구 책임자 단위 개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학생인건비는 다른 연구비 비목과 달리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정에 적립 가능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인 연구과제 중단 시에도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변천을 과기부의 인건비 적립위원제도 변경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과기부에서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과제 수행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학생인건비 잔액의 이월이 허용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제도화하였고, 연구 책임자별 지급 비율을 평균 80% 이상 준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연구개발 기관 단위 통합관리제가 도입돼서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을 60% 이상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에는 이월금 합산 지급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춰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건비 잔액 이월 제도가 계속 개정되면서 학생인건비 잔액 증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우리나라 전체 R&D의 2015년도부터 2023년까지 학생인건비 지급액과 잔액의 증가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측의 그래프는 동일 시기에 서울대학교의 학생인건비 지급액과 잔액의 추세로서, 왼쪽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학생연구자 대상 지급액 및 개정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는 그래프에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개정 잔액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잔액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과기부에서는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개선안은 1년치 이상 학생인건비를 적립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 개정 대상으로 1년치 지급분을 초과한 누적 적립금의 20%를 기관 계정으로 이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치 지급분은 당해연도 1월에서 12월 사이 연구 책임자 계정에서 지급된 국가 R&D 학생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구년 등으로 인해 특정 연도에 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경우에는 최근 연도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 안에서 시행 시기는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해서 연구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개선안의 도입으로 개정잔액 집행 활성화를 통해 학생 연구자들이 수급받는 인건비의 실지급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과기부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1년치 지급분 초과분의 20%를 연구개발 기관 계정으로 이체하되 기관 전체 계정에다가 이체하거나 학과 단위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이관할 기관 계정 유형 및 활용 방식은 각 대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체 금액 활용 예시는 정부에서 제시한 예시로서 학생 연구자에게 균등 지급하거나 연구 책임자 기관 계정 기여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과기부 잔액제도 개선안에서 자꾸 언급되는 기관 계정에 대해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인건비 연구개발 기관 단위 계정은 연구 책임자 단위 계정 금액 중 일부를 학과, 학부 대학 단위로 기관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연구 책임자 계정과 연구개발 기관 계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관 계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총괄 기관 계정과 단과대 학과 학부 단위로 관리하는 세부 기관 계정이며, 각 기관은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계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기관 계정의 지급 대상 학생 연구자에게는 동일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게 되며, 기관 계정에서 균등 지급하는 대상자의 금액은 학기 단위로 결정해 재원 등을 고려해서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기관 계정에서 학생인건비는 석사과정생 44만 원 이상, 박사과정생에게는 매월 60만 원 이상 지급하는데, 이는 학생인건비 지급 단가의 20% 이상 지급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관 개정 도입 기관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생활 장려금 제도는 현재 이공계 학생 연구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선정이 될 경우 정부 재정 지원금은 개설된 기관 계정으로 지급이 되고 학생 연구자 지원에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기관 계정 도입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연구 책임자 계정 잔액의 일부를 이체받고자 하는 계정을 만들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기관 계정 도입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인건비 제도와 관련된 주요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경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정부의 제도 추진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4년 7월 31일 과기부와 학장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2024년 8월 연구자와 과기정통부 간 간담회, 그리고 수도권 권역별 설명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원생 간담회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24년 10월 기관 개정 도입 신청과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향후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1월 말경에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고, 2024년 12월 기관 개정 전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그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생활 장려금 지원 공고가 있을 예정이며, 대학 재정 지원이 선정 시 지원됩니다. 학생인건비 기관 개정 제도가 연구기관과 연구자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행정개혁 추진계획 안입니다. 연구행정개혁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연구실 연구관리기관 산학협력단으로 이루어진 중층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연구관리기관마다 관행에 따른 절차로 운영되고 중복되는 이중결제 단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 연금분원 개소를 시작으로 약학대학 직영, 시범운영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직원 고용 승계 등 여러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2024년 제도혁신위원회 정책 연구과제를 통해 도출된 실행 방안을 토대로 연구행정개혁 추진계획안이 학내 여러 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산학협력단 이사회를 거쳐 산단 직원 증원 특별채용안이 심의 통과되어 직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행정개혁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 대상 기관은 관리기관 170개 중 교육기구 연구소 부속시설로 총 71개 기관입니다. 먼저 1차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별로 산단 직영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차 시행기관의 성공적인 운영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림과 같이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역별 구성기관, 시행시기, 설치 장소 등은 1차 시행 이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구관리기관 직접관리 기준을 연구비 규모와 간접비 직원 유무 여부로 ABC 유형으로 구분하고, A 유형의 경우 지출 중복 업무 간소화를, BC 유형은 산학협력단 직접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차 시행기관은 대학 주관 연구소를 포함하여 총 8개 연구관리기관입니다. 유형별 1차 시행기간 및 지원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A유형 시행기관은 자연대와 기초과학연구원 총 2곳입니다. 기존의 지출 신청 시 관리기관 산학협력단으로 이루어진 2단 결제 유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지출건에 대해서만 산단에서 별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지출 중복 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들이 근접에서 SR&D 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을 산단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자연대의 경우 총 14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BC 유형의 시행기관은 인문대, 사범대, 수의대, 약대의 총 6곳입니다. 산단에서는 직영 대상 기관이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선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산단 직원과 신규 채용된 경력 직원으로 구성된 직영팀을 각 기관별로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간접비 배분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관별로 지원될 직영팀으로 인문대에 2명, 사범대와 학습과학연구소에 3명, 수의대에 3명, 약대와 종합약학연구소에 4명의 산단 직원이 배치됩니다. 연구자들의 근접에서 SR&D 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인문대에 2명, 사범대에 2명, 수의대에 2명, 약대에 3명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구행정 경력직원 특별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월 중으로 채용이 완료되면 기관별 인수인계 및 연구비 규정, SR&D 시스템 사용 실습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2024년 1월 중에 1차 시행기관 지경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학협력단 직접관리를 통해 연구비 관리의 중충구조가 해소되고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 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뱅크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란 비영리 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 개발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 지원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관련 지식을 습득한 지원 인력을 적시에 연결시켜 전임 교원들의 연구행정 업무 경감에 기여하고자 연구 근접 지원 인력 뱅크제를 2022년도에 최초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뱅크제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 후 초당 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그 다음으로 연구 관련 이론 및 시스템 사용 교육 28시간 이상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자 매칭 요청 시에 최대 3개월까지 급여 걱정 없이 지원 인력을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며 3개월간 활용 경험 후 연구자께서는 지원 인력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매칭 종료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실이나 관리기관에 이미 근무하고 계신 신규 직원들께서는 인력뱅크제 대상 교육을 함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인력뱅크를 채용하여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채용 일정으로는 매월 3일에서 7일 사이 채용 공고를 올리며 최종 합격자는 11일에서 16일 사이에 임용이 되며 그 이후 실무 및 실습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현재 1기부터 11기까지 채용하였으며 채용 인원은 총 56명, 그중 연구자 매칭이 1회 이상 활용된 지원 인력은 36명으로 약 64%의 매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공문과 카드뉴스로 안내하였으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30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강병철 연구처장님, 인구 이후인 연구부처장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연구하랴, 연구비 규정 숙지하랴, 집행 처리의 교육까지 도와줄 인력이 필요한데 채용할 시간이 있을까? 어디 나 대신 채용해 줄 사람 없나? 요즘 진짜 편해졌죠, 덕분에. 따로 채용 공고를 올리지 않아도 되고 SR&D 사용이 가능한 직원들로 매칭이 되니까 너무 좋았죠. 인력 뱅크제가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삼 개월 인력뱅크제 빨리 나도 써야 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력뱅크제로 들어온 다지원입니다. 산학협력단 일 잘하네. 연구 근접 지원 인력뱅크제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근접지원 인력의 업무는 근접지원 인력이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과제의 연구수행 지원 업무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근접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단독 혹은 여러 연구자가 공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혹은 다수의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지급하시되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은 불가하십니다. 시급은 22,000원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합니다. 한 달 기준 약 63시간 근무했을 경우에 월급여는 141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접지원 인력 매칭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시로 매칭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리기관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이나 관리기관에 이미 근무하고 계시는 신규 직원들도 인력뱅크제 대상 교육을 함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월 1회 근접지원 인력 정기 채용 일정에 따르고 신청 방법은 산학협력단 R&D 교육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단 본부분 간접비 예산이 어떤 사업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작된 2024년 기준 본부분 간접비 예산 편성 현황 자료입니다. 간접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연구자들이 계셔서 마스터데이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매년 세입 세출 현황을 분석, 주요 재정 이슈 현황 반영 및 정부 R&D 예산의 규모,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에 맞춰서 교원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경비로 약 88%가량을 연구활동 지원, 대학법인 지원, 특허 창업 지원 등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연구활동 지원이 4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신임교원 연구지원, 대형연구과제, 기획유치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학법인 지원 예산 비중이 26.6%로서 공공요금, 도서관 사업비, 환경안전원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그 외에 특허관리 운영 및 유지,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허 창업 예산에 19.3%가 활용되며 산학협력단 운영에는 12.4%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지원 형식별로 분류한 예산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법인회계 전출금이 3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지원 및 중앙도서관 사업비 등에 활용됩니다. 창업 활성화 및 연구활동 지원이 그 다음인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처 부속기관, 주관사업 등의 19.8%가 지원되며 교수학술 경비 지원사업, 연구윤리 지원사업 등에 활용됩니다. 그 외 산단 인건비 및 운영비, 특허 지원비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산단 연구비 담당 현황, 직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연구비 관리, 지식재산 연구 지원, 감사 등 인력에 활용됩니다. 2025년도에도 간접비 예산 편성 기본 원칙 및 방향에 맞게 본부분 예산을 편성하여 간접비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연구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주요 사안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